근데 이걸 15분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15분, 네, 20분. 근데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게 많으면 더 늘려도 상관없어가지고. KBS가 한 2, 30분 되죠? 네, 한 30분은 넘었었던 것 30분 같아요. 되죠. 네. 지금 다 녹화했죠? 네네.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것도 눌러놨죠? 네, 네, 눌러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번 일단 교수님 그 자기소개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현대 정권부터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또 국회에서도 한 10년 동안 일을 하고, 2010년도부터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갈 건데요. 강의를 해주실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란 땡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필수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 80%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합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고, 한국은 가공무역 국가입니다.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또 역수출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소재와 부품은 일본에서 가져오고, 특허와 그런 원천 기술 미국에서 가져오고, 그것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다시 역수출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밀가루를 90% 정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기를 일으켜서 공장에 보내고, 또 밀가루를 수입해서 우리가 칼국수도 먹고 분식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환율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 체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환율하고 나하고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요 전기를 만드는 석유 가격, 석탄 가격 이런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 지금 현재 64개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으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율이 뭐 400원, 500원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1,480원. 아마 우리 학자들은 원래 한 1,550원, 1,6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먹는 밀가루,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커피 가격이 있죠. 요즘 한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바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커피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고차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 고차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1997년도 외환위기를 직접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대정권 다니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외환위기가 나니까 환율이 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짜장면집이 있죠. 여기에 광화문에 그 유명한 짜장면집에서 1달러를 내면 짜장면을 줬습니다. 그 환율 2,000원이 되니까 달러가 너무 귀하게 되니까 1달러를 내면 5,000원짜리 짜장면을 줬을 시대가 바로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이 달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우방국이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가 믿는 우방국이라고 믿었지만 가장 먼저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면서 본인들이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100% 수입해 옵니다. 석유를 100% 수입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금으로 결제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은 1997년 2,000원을 찍었었고 2008년에는 환율이 1,600원을 찍었습니다.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지금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전부 다 이미 국가가 파산을 해서 IMF가 구제금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서도 굉장히 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환율이 약 한 50배, 1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이란은 교역을 거의 안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고 교역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수입 안 하고 우리끼리만 산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전기 요금, 밀가루 요금, 커피 요금, 뭐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 다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환율 1,480원 정도 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작년 연말에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기업들은 환율로 재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끝까지 낮췄는데 지금 다시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1,480원인데요. 아마 저는 이렇게 환율은 1,480원, 1,500원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최근에 환율에 대한 통계를 지난 60년 거 다시 돌려봤더니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1,480원, 1,500원, 1,600원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정도 될까요? 세계 꼴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3위,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정확하게는 5위입니다. 한국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조업은 정말 강한 나라지만 원화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0.1% 정도 원화가 결제되고 우리 학자들은 한 세계 40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국이 한 10위 정도 되고 헝가리가 20위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금융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율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미국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60%가 미국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는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60대 1.5로 해야 되니까 95%는 미국을 사야 되고 5%만 한국을 주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은요. 전체 외환 연금의 85%는 미국과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캐나다는 15% 국내에만 투자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캐나다 연금은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이 11.5%, 대한민국은 4.5%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한국은 연간 1,300조 중에서 미국 주식은 현재 500조, 국내 주식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비해서 월등하게 국내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4,700을 찍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1994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증권에 입사했을 때가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1000을 찍었다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줬는데 지난 30년이 지난 2025년도, 2026년도에 이제 4,700이 된 겁니다. 많이 올랐으면 5배 가까이 오른 거죠.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애플은 3,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50배,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결론은 뭔가 하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익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체 국민들의 70%가 주식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그것이 401k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전체 자산의 75%가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5천만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어 있는 거고 미국은 반대로 오히려 주식이 더 안전한 자산이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환율은 1,400원을 계속 넘어서서 저는 1,500원대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주식 또는 내 투자금의 한 10% 정도는 실물금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금은 76% 확률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86%,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릅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서울의 집값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금도 76%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1,400원대, 1,500원대가 되는 것이 상시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그런 방금 했던 투자 방법 이런 거 뒤에서 다 여쭤보려고 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여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고차가 물 드릴까요? 네네. 그 1,400원대 지금 계속 중후반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에 말했던 이야기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약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포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밑에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진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밀가루,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모든 것이 수입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먹는 소고기 실질적인 소고기는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5%가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서 소고기 가격이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난 5년간 30% 올랐지만 소고기는 한국에서 60% 올랐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환율이 매년 5%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환율은 1,200원, 1,300원, 1,400원, 지금 1,480원이고 저는 조만간 1,500원 찍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 국가 자체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래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인데요. 대만은 4만 달러를 올해 넘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대만은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대만은 국가 GDP의 80%를 외환보유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외환보유고는 6천억 달러고 한국은 4,3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5,300만 명이나 되고 국가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국가 GDP가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외환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97년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 대만은 끄떡이 없었다. 충분한 외환보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요 1000포인트에서 300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70포인트 됐습니다. 70% 폭락을 하는 겁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이 됐습니다. 지금 엄마 아파트는 40억을 넘었고 삼성전자는 3만 원짜리가 현재 14만 원, 액면분할을 50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온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쭉 폭락할 거니까. 제가 97년도에 있었던 대기업의 절반이 무너졌고 은행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제가 통계학과 교수들과 외환위기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외환위기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놀라는 거고 시한폭탄이 된 거다. 국가의 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호가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오르는데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환율과 종합주가지수는 반대의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환율도 크게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외환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다. 지금 현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은행 예금이자가 연 100%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은행 이자가 30%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가 난다면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휴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제가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그 책을 썼는데 이건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GDP의 22%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이 통화수합을 거절했습니다. 한미 통화수합 6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연장해주지 않고 해주지 않았고 세 번째는 한일 통화수합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2026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율 52%입니다.
52%니까 안심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정부가 실제로 지급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국가부채율 현재 130% 정도 됩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IMF는 6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분류하는데 우리가 2029년도에 60%에 도달하게 됩니다.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2029년에 왜 IMF가 경고하는 수준에 포함되고 실제로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우리는 현재 130%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환율이 오르고 외환위기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기초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환율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학개미 탓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정부가 너무 서학개미 얘기하는 건 너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학개미, 동학개미 하는데 동학개미는 우리가 동학농민전쟁 같이 우리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동학개미라고 부르고 서학개미는 이제 서학, 미국의 학문을 우리가 서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미국 주식 사는 것을 서학개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진짜 소액이고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 정도를 수출합니다. 외국에. 또 900조 정도를 수입합니다. 한국은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출하고 나면 달러가 남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통해서 흑자가 되면 이 돈을 원화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니까 환전을 하면 자기들이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화로 바꾸지 않으니까 정부가 강제로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까지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 주식 사지 말고 한국 주식 사면 더 우대를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은 일부분이다. 저는 오히려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야지 환율 예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과 달러가 1조가 넘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업과 개인들은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민연금이 1,300조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500조가 넘습니다. 국내 주식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들이 사는 개미들이 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 1조 달러가 넘는 수출을 통해서 남은 대금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정말 소액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은 정확하게 한 3,000조 정도 넘습니다. 3,000조 정도 되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33%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외국인 지분이 80%입니다. 삼성전자는 45%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우량하고 한국의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러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2025년도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3,000포인트에서 4,700으로 가장 크게 성장을 했지만 저는 이것이 지속이 될 것이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가 주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기업이 실적이 올라야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4만 원을 찍었는데요. 반도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가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가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6개월 뒤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서학개미가 하는 그 주식은 일부분이 듣고 정부가 너무 이렇게 과대 호도하거나 과대평가한다. 우리 개미들이 하는 주식은 정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한 10%나 5%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한국에서는 작년에 60개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국에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매년 1%씩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30개에서 60개씩 부도난다는 거죠. 또한 한국에서 매년 주가 조작이 한 50건 정도 일어납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50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고 재판을 받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도 주가 조작에 큰 영향이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주식은 미국 국민들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하고 또 미래 대비를 하기 때문에 미국은 시가총액 1등이 엔비디아, 2등이 이제 구글입니다. 3등이 애플,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순서이고 한국은 삼성전자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7천조, 그다음에 구글은 한 6,500조, 애플이 6천조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10배 정도 큰 것이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조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결론은 정부가 우리 국내 주식에 더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을 더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6%예요. 미국의 법인세는 21%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같은 것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은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택시 기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켰고 타다를 금지시켰고 신산업이 다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모두 허용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면 금지시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새로운 신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로 빠져나가는 게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취업률 지금 45%입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바로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정부 이재명 정부가 금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주 4.5일제가 시행이 됩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들을 좀 옥죄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 기업이 유출되는 게 2배에서 5배나 많은 겁니다. 저는 정부에게 부탁하고 국회에 부탁합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1%고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고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입니다. 지금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더 큽니다. 세금을 낮춰줘서 기업의 이익을 발생하게 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다른 나라가 모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둬야지 법인세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인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요즘 또 이 환율 상승 원인이 그 국내에서 상장한 그 미국 ETF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는 말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미국 ETF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ETF라고 하는 것은 주가 지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주가 지수를 사라. 제가 만났던 어떤 기업에 계신 분은 법인 자금은 잃으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ETF를 사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 엔비디아나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는 회사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30%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ETF는 매년 평균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글로벌 시가총액을 봐라. 미국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 한국은 1.5%밖에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미국의 ETF, 미국의 주가 지수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원인이다. 저는 ETF 같은 경우는 법인 자금이라든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 1등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018년도 기사인데요. 어떤 대학의 교수가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건설주, 화학주, 자기가 1등 종목이 바뀌면 바로 그 전액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은 2000년도부터는 삼성전자였다. 그래서 자기가 월급의 25%를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앞으로 월급 받으면 월급의 25%는 1등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1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10%, 미국 주식이 한 90% 이렇게 분산하시고,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1등이죠. 800조. 미국의 1등은 엔비디아입니다. 한 700조, 7천조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주식을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우리 20, 30대가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항상 한강 이남에 아파트 분양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강 이남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차익이 한 30억 정도 납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25억 이상 아파트는 2억만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고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빨리가 부자 되는 방법은 청약통장이고, 이 방송을 보시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약통장은 2만 원만 있으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5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청약통장 만들어주기. 두 번째는 1등 주식 사기입니다. 한 주라도 사세요. 앞으로 한 달에 한 주라도. 엔비디아 20만 원, 삼성전자 한 14만 원 정도 합니다. 1등 주식에 꼭 한 주라도 투자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또 국내 상장된 미국의 ETF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ETF 때문에 환율이 지금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는 건가요? 조금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한 것을 미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큰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또 요즘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간 그 원화값이 낮아지는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해외 투자,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 그 다음에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역대 계속 최장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원인이 맞는 것 같은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1997년도 외환위기를 제가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왜 외환위기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금융, 국제무역으로 공부를 했고, 왜 외환위기를 났는지를 연구해보는 결론은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부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입니다.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대만은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국가 GDP 대비를 본다면 대만은 국가 GDP의 80%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22%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1998년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가 더 많습니다. 6천억 달러 이상을 7천억 달러 가까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도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정도로 달러의 비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항상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외환 환율이 오르느냐 설명을 해봐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못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통화량을 확대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40조 원 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을 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GDP 대비 통화량은 한 15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국가가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도 더 많은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 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 GDP 대비 달러를 풀었는 그 비율이 한 73%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풀린 돈보다 달러가 풀린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GDP는 30조 달러,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달러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돈을 덜 풀었는 것이 이유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는 2%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많이 풀었는 것을 좀 긴축해야 된다. 원래 우리나라의 예산 증가율은 정확하게 8.1%입니다. 728조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도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물가는 2%, 작년에 물가 2%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 1%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가 적정한 예산의 증가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하는 정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가 재정으로 하는 재정 정책, 국가 예산입니다. 또 하나가 통화 정책, 환율 정책입니다. 이자를 조정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는 2.5%, 미국은 4.0%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가 과거에 600억 달러, 한일은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현재는 두 개 다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러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두 단계만 떨어뜨리면 한국은 외환위기 바로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부족하죠. 통화스와프도 미국과 일본이 안 해주고 있지요. 국가 부채율 원래 8%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 재정이지요. 2029년에 우리가 60%에 도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해외 투자보다는 방금 얘기했듯이 통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막 그 한미 그 통화 스와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럼요. 저는 오히려 개인들이 미국 주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켜주지 않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때도 제가 생생합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절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틀 뒤에 국가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정부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이 다 박혀 있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대원 탈출하면서 학생들 안심하세요. 다 제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가지고 탈출한 학생들 다 살아남았지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한 몇 년, 2년 전에 왕십리에서 지하철이 고장이 나서 지하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유창을 깨고 다 탈출했습니다. 왕십리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에서 하거나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시대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산을 달러의 비중을 늘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는 다 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기반의 자산을 일부라도 가져 있어야만 환율 상승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외환 위기도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4,300억 달러지만 외환 보유고보다 더 많은 것을 기업과 개인들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이와 같이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이고 국가가 매년 경상지급액,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을 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지급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IMF가 우리 대한민국에 권유한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7천억 달러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에 권고한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절반도 비축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저는 IMF의 말을 들은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IMF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만 외환위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개인 스스로가 오히려 달러 자산의 기반을 더 준비해야 되겠고 또 금을 사고 싶다는 얘기가 하길래 금도 76% 확률로 오른다 그랬습니다. 금을 사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사실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긴 했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 맞다. 그 전에 지금 원화 약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 국가 부채율 급속한 증가입니다. IMF가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비를 늘리다 보니까 재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728조입니다. 그 가운데 33%가 복지비로 지출되고 10%가 교육비로 나가게 됩니다. 정부가 더 많은 또 국민들 지지를 얻으려면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상생기금이라든지 또 돈을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통화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그럼 시중에 더 많은 원화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 원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원화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고 환율 상승의 큰 원인이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항상 한 2, 3% 정도 예산을 정액을 해야지 올해 우리나라는 8.1% 예산이 올랐습니다. 정액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도 큰 원인이다. 국가 부채의 증가,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것 가장 좋은 신호죠. 거기에다가 외환 보유고의 부족, 또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의 거절,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올라서 환율은 오르고 있고, 환율이 오르는 그 추세는 86%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원화를 많이 지금 뿌리고는 있는데 또 이제 요즘 급격하게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보유고 자체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정부가 외환보 환율을 좀 안정시켜야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430원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시중에 달러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워낙 외환보유 가지고 있는 현금을 풀었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을 풀어가지고 환율을 안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달러를 살려고 하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풀어가지고 원화를 작년 연말에 1,430원까지 했지만 무한정으로 외환보유를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환보유가 4,300억 달러인데요. 정확하게 2,880억 달러, 4,280억 달러입니다. 4,300억 달러에서 한 20억 달러 정도를 환율 방어에 지출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90%는 미국의 채권, 주식,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돼 있는 돈은 전부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현재 180억 달러, 2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4%밖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200억 달러를,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스가 미국 조선업에다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 대부분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 미국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거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외환보유를 동원해서 환율 안정에 지출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고 있다. 절대로 외환보유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워낙에 환율이 안정시키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도 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교수님은 그 외환 위기를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과거 외환 위기랑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은 개인과 기업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과 기업은 대비한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국가는 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현재 기업들과 한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수출하고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 원화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에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들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0조를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투자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입니다. 2026년도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생산합니다. 현대자동차도 3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율이 오르면은 주가 지수는 낮다는 게 약간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속 그 국내 주식 그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환율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이유를 좀 같이 말씀 예, 지금 현재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4,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5,000포인트를 찍는구나. 정말 행복합니다.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주가를 좀 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르는 주가는 반도체 주식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주식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서입니다. 반도체는 어디에 수출하죠?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바로 이런 순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고 우리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유였는데 지금은 함께 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작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 기업 유출이 2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기초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는 주식 시장에서 정권 거래세 말고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세도 내고 정권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작년에 한 7조 원 정도 주식에서 거뒀습니다. 주식 정권 거래세로요. 한 1% 정도가 항상 정권 거래세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요 정권 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양도세만 20% 정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둘 다 받는 거죠. 양도세도 받고 거래세도 받고. 저는 정부가 정말 기업들의 세금을 좀 깎아줘서 기업의 이익을 더 나게 해야 되는데 법인세도 26%까지 올렸고 정권거래세도 올렸고 양도세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가가 밟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주가만 올랐는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 특별 종목만 올랐고 3,000개 중에서 실제로 오른 종목 몇 개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800조, 하이닉스가 500조.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다.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이 특별 종목 몇 개만 올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주식 투자를 그 정부에서 막 유치를 하려고 막 세금도 막 면제해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뭐 아예 하지 마라 미증으로 가라 약간 이런 의견이신지. 저는 반대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뭐 10% 20% 된다 그러면 그 비중을 맞추라고 얘기할 겁니다. 전 세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몇 프로냐면 6%입니다. 일본은 6%, 중국은 5%, 영국은 4%, 한국은 1.5%입니다. 미국은 그 전 세계 GDP의 한 25%를 차지하는데 주식 시장은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데 주식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주식을 투자해라. 그러면 90%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것, 10%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것으로 보면 비중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국내 주식을 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실제로 따라하는 국민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은 500조를 미국 주식, 300조는 국내 주식입니다.
캐나다는 반대라고 그랬죠. 제가 85%는 미국 주식, 15%만 캐나다 주식입니다. 저는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60%는 미국이고 1.5%밖에 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90%는 1등 주식 미국에, 한국의 1등.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엔비디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아마 금년도에 미국의 시가총액이 구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등을 하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된다면 다시 투자를 다 바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 1등을 사면 그 기업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M&A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구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주식시장의 알파벳이라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아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환율 상승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국내 주식만 투자해서는 환율 상승을 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교수님이 앞에서 앞전에 달러 많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지. 왜냐면 저희들 다 자산들이 다른데 그걸 다 막 달러화를 해야 된다던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월급장이 직장인들 20대, 30대 분들에게 자기가 월급이 25% 1등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월급의 앞으로 25%는 실천해 보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우리 촬영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월급이 25% 1등 주식을 하십시오.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주가. 그러니까 월급의 4분의 1은 무조건 1등 주식을 산다. 내가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나 살든지 또 자가집을 가진 사람은 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세 보전금이나 월세 보전금 다 원합니다. 그러면 내 급여의 4분의 1은 무조건 달러 자산인 미국의 1등 주식을 산다. 저는 결론은 자기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는 미국의 1등 주식을 매달 사라. 그죠? 주가가 오르면 좋죠. 주가가 내리면 내가 엔비디아를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한 10%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과잉 투자다 이렇게 되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주식을 산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좋지만 내려도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싸게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1등 주식을 투자하시고 10년 뒤에 부자가 되면 저에게 감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테크로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교수님은 그 미국 주식을 어쨌든 주식으로 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환전으로 해가지고 그 환율 격차로 이제 돈을 버는 환테크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그 원리랑 그 다음에 그걸 하는 분들께 좀 주의할 점 같은 걸 좀 알려주시죠. 제가 작년 12월 30일 날 이제 환율이 제일 쌀 것이라고 해서 1,430원에 환전을 했습니다. 미국에 출장 갈 일에서 이제 환전을 해놨는데 저는 어제 가서 또 환전했어요. 그랬더니 1,470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원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40원이니까 1,000달러라 그러면 계산해 보면 4만 원이죠. 그죠? 4만 원 손해본 건데 1,000달러 이제 바꾸면 만약 5,000달러를 많이 바꿨다. 그러면 그 금액이 5배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테크입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마 환율이 계속 오를 겁니다. 1,470원부터 해서 1,500원 당연히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많은 경제학자들은 1,550원이 올해 최고점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추세라면 1,600원 가고 1,700원도 간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이냐? 그것은 저는 아마 올해 1,600원, 내년에 1,700원도 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은 계속 86%로 우상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IMF에서 결제될 때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70%입니다. 유로화가 한 20%. 그 다음에 엔화, 파운드와 유로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20% 정도 쓰죠.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이 5개가 기축통화국입니다. 우리 원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한 35위나 40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20위까지밖에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40위라고 하는 건 추정된 순위밖에 안 된다. 결론은 이렇게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400원 되면 사람들이 막 강남에서 작년 연말에 100달러가 없어졌대요. 전부 다 하도 1,430원 내려오니까 제일 싸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맞았던 겁니다. 지금 이 환율은 정부가 아무리 서학개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도 도로할 사람이 없다. 미국 주식은 지난 30년간 계속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원화는 겨우 4배 올랐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 가치는 미국이 더 밝다. 한국은 우버를 금지시키고 새로운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을 다 금지시킨 나라에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성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90%는 미국, 10%는 한국 주식에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환테크 자체는 그 주식이 아니라 아예 막 환전으로 이제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추천을 하시는지? 저는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택하면서 달러를 보관하고 있거나 달러를 은행 예금 통장에 넣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1,430원 내려왔을 때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1,430원에 많이 환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현재 1,480원, 70원 정도 됩니다. 한 40원 정도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미국 달러를 사서 은행에 예금하거나 실물을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1등 주식 사는 게 더 안전하고 또 금도 안전하다. 또 금은 또 보관할 데가 없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테크라고 하는 것이 환율이 낮을 때는 좀 사서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되면 파는 걸 환테크라고 부르는데 장기적으로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제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이 환테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내가 앞으로 외국에 갈 일이 있다 이러면 뭐 한 5,000달러 우리나라 나갈 수 있을 한도가 10,000달러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미리 환전해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아마 환율은 계속 우상향 추세다. 그것은 명심하시면 되겠고 브릭스 국가라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브릭스 국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달러를 쓰지 않고 이제 위안화라든지 다른 걸로 썼다 이렇게 했더니 미국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면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에 더 이상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GDP의 70%가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가장 좋은 물건들이 미국에 수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쓰지 않으면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계속 우상향하고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 베네수엘라 사건, 그린란드, 이란 전부 다 전 세계에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이라크가 잠재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달러의 기축통화를 버리겠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전쟁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달러가 전 세계에 결제되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미국은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국제금융에서 세뇨리지란 말을 씁니다. 100달러짜리 하나 만드는데 한 100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죠? 100원을 돌려서 100달러짜리를 미국이 만들어내면 그것을 15만 원 정도로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짜리가 15만 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세뇨리지, 금융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이런 막대한 금융 차익을 누리는 겁니다. 강력한 국방력과 강력한 GDP를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 금융 차익, 이 세뇨리지에 대한 특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오르고 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환테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좋은 거죠. 그렇죠. 계속 오르니까. 근데 그럼 교수님이 그냥 그래도 비추천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쓸 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뭐 미국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달러를 미국 주식 사놓으면 되죠. 뭐 매년 배당을 해주거든 2%씩. 그냥 배당해주는 그런 미국 주식으로 안전하게 가지 뭐 굳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배당을 해주지 않고 주가를 100% 매년 올려줘요. 네. 그러니까 뭐 30에서 50, 100% 매년 올려주고 애플은 매년 배당을 2% 정도 해주고 지금까지 3,0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플을 사든지 엔비디아를 하든지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면 달러가 이자를 가져오는 게 바로 주가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환율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 좀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처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정부에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외환 보유고를 대만 수준으로 비축해달라. 저도 정말 외환 위기가 오는 게 무섭습니다. 외환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이 무너집니다. 은행의 절반이 무너집니다. 은행의 절반이 무너지면 그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거죠. 97년도에 제일은행부터 해서 많은 은행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환 위기 다시 오는 거라 책을 썼고 거기에 보면 비중은 30%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긴축을 하지 않고 확대 재정을 한다든지 또한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일본 해주지 않고 있죠.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30% 확률로 외환위기 오는 겁니다. IMF는 2030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온다. 60%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달에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풀었고 재정을 확대했고 국가 부채를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긴축 재정을 알뜰하게 재정을 써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 정부가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법인세도 세계 평균으로 낮춰주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안 하는 이유가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조가 너무 강력해서 한국에 투자를 못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도 3월에 시행됩니다. 정부가 부작용이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주한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까지 낮추고 애플, 아마존, 메타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전체 국민 20%가 다국적 기업에 근무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도 우리 대학생 취업률 45%라 그랬습니다. 더 많은 외국 기업을 한국에 불러들여야 되고 외국에 나간 한국 기업도 불러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 체력이 강해져야 되고 외국인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환율이 불안정하고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환율 인상은 국가의 기초 체력이 가장 약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환 보유고를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일자리 같은 것들 창출을 시켜가지고 기초 체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말 맞으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오늘 속보로 떴는데 그 금리가 2.5%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이 작년에 10% 올랐습니다. 지금 강남에 제가 지난주에 반포에 갔더니 강남 아파트 지금 35억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도봉구의 아파트 한 4억 정도 합니다. 7배 차이 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아파트가 어떻게 40억 한다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 월급 모아서 평생을 모아도 한 푼도 안 써도 모을 수 없는 돈이다. 그죠? 우리가 1년에 연봉 4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받아서 10년이면 4억이죠. 100년 모아야지 이제 그 정도 되나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돈이다. 우리가 은행 다니면 한 평생 월급 모으면 한 30억 정도 모은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 집안채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의 이자와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8. 반대 관계라는 뜻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고 주가도 마이너스 0.77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공장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럼 주가도 반대로 오르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 이자를 내리게 되면 이 낮은 금리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산다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5%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집이 있고 절반은 집이 없는 겁니다. 은행 이자를 내리게 되면 부동산은 크게 오를 것이고 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게 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입니다. 우리가 2.5%죠. 1.5%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제조업 1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라. 한국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관세를 15%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것이 트럼프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행 이자가 내리면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이 크게 오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2.5% 계속 동결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내립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와 부동산이 같이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그럼 한국도 동반해서 내릴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내리는 확률은 88%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연 20%였었어요. 1980년도에 연 20%에서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현재 4.0%, 3.5%, 2.5%, 1.5%까지 계속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이자를 내리게 되면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은 반대로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결시킨 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동결시켜서 그러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딜레마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집을 대출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집 사면 80%까지 대출해 줬습니다. 심지어 생애 최초는 90%까지 대출해 줬는데 지금은 집값에 딱 LTV 40%만 대출해 줍니다. 집을 못 사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하다가 100% 올랐어요. 집값이.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자산의 80%는 부동산입니다. 그 집값 은행 이자를 낮춰주면 부동산을 자극시키는 거고 환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만약에 한국이 2.5%죠. 그럼 100만 원을 예금하면 2.5%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4.0, 3.5입니다. 그러면 3.5%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고 은행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한국에 예금했을 때는 2.5% 은행 이자, 미국에 예금했을 때는 3.5% 은행 이자. 미국에 안전하고 미국이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또한 환율 안정을 위해서 2.5% 동결을 했고 미국이 인하하는 시점에 한국은 다시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확률은 83%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금 환율 때문에 약간 걱정이 많은 그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 여러분들 환율이 오르니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밀가루 가격, 커피 가격 모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르헨티나, 여기 알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뭐 터키 모든 나라가 환율 상승으로 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스스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비축 저는 9천억 달러, 1조 달러까지 비축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또 한미와 한일 통화사업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해줬지만 다카이치 총리와는 대통령과 관계가 좋으니까 저는 한일 통화사업 좀 맺으라는 겁니다. 700억 달러라도 맺어라. 통화사업을 맺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좀 긴축 재정을 해라. 8%씩 계속 확대 재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한 5% 예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2.9%, 물가는 2%, 최저임금 2.9%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8.1% 올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 물가 수준만큼만 재정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의 4분의 1은 달러 자산의 기반을 준비해라. 미국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미국의 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무조건 달러 기반의 자산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안전하다. 글로벌 주식 비중은 60%가 미국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국내 주식만 투자해서는 환율 상승이라든지 전 세계의 큰 그 경제 흐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가총액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 미국에는 현재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사러 간 게 5년 전이 들어가고 보니까 5만 원대입니다. 1등만 사도 충분하게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자기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60개씩 매년 부도난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안전한 종목, 소형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삼성전자로 바꾸시고 엔비디아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만 환율 상승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1997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다. 스스로가 대비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할까? 어떤 거 더 예. 하시죠? 제가 잠시만요. 한번 이거 박수는 시켜요. 배터리가 없어. 하나, 둘, 셋. 제가 그 책을 작년 5권 썼습니다.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썼고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5,000원에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한